논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자신의 실명 거론으로 피해를 입혀 사과했던 상대 A씨를 향해 이번에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태가 점입 파경으로 치닫자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영숙은 계속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이 신경 쓰였던 것인지 잠자코 있다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12월 3일 자신의 SNS에 내가 함구하면 언젠가는 조용해지며 진실을 알아주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과 메시지 내용을 만들어 물고 뜯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뿐이어서 해명하고자 글을 올린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상철에게 본 피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또 다른 피해자 A씨 실명 문제에 대해 내가 조용히 지내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사과를 전하는 DM과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현재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부득이 여기에 글을 남긴다. 그분 또한 진실을 더하는 용기일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상처받은 마음 제가 한 번 더 그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중의 질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진과 피드를 올리며 많은 비난을 받는 그들을 막아주고 싶었고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다행히 모든 화살은 내게로 돌아왔지만 다시 그런 상황에 다른 이들이 그런 비난의 중심이 된다 해도 저는 반대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했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내가 많이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겨울이 잊히듯 그렇게 조용히 잊히는 시기가 곧 올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숙의 논란을 파헤치고 있는 연예부기자 출신 유튜버는 A씨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A씨는 사과문 어디를 봐도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영숙이 다시 그런 상황에 다른 이들이 그런 비난의 중심이 된다 해도 저는 반대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또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영숙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영숙은 해당 유튜버의 방송 중 A씨가 자신께 보낸 DM이 조작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숙은 DM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정 배경의 DM은 전 결코 받아본 적이 없다. 저건 제 계정이 아니다. 모두 거짓이다. 하얀 DM이 제가 보낸 DM이다. 제가 보낸 DM이 처음 그분과 닿은 연락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M을 보낼 때 아이디 아래 팔로워 수와 피드 개수가 뜨는데 유튜버가 공개한 메시지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분이 저에게 DM을 보내고 제가 DM을 확인하기 전에 차단했다가 다시 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숙의 주장에 대해 유튜버는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유튜버는 A씨에게 캡처본이 아닌 녹화를 해서 해당 DM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선 화면 밝기는 당연하게도 A씨가 캡처 당시 다크 모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숙은 조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후 영숙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댓글창을 닫더니 내용을 수정하고서 다시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주장한 프로필 관련 부분은 어플과 웹 사이의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A씨가 유튜버에게 보낸 DM 녹화 화면을 보면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씨의 메시지글 아래에는 영숙이 A씨에게 보내온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계속해서 A씨에게 그 어떤 DM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튜버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첫 번째로 A씨가 보낸 DM을 영숙이 읽지 않고 미리 보기만 한 상태로 해당 대화창을 삭제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화창을 직접 눌러서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는 것 자체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읽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 A씨가 영숙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후 영숙이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영숙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단순하게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메시지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숙이 반드시 대화 사라지기 모드를 설정해 놓은 상황이어야만 A씨가 DM을 보낸 이후 영숙을 차단할 경우 그 이전의 메시지가 삭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즉, 복잡한 설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극히 드문 경우라는 것인데요.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A씨가 영숙을 차단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단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영숙은 두 차례에 걸쳐서 A씨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를 통해서, 두 번째는 피드를 통해서였는데요. 심지어 영숙은 두 번째 카톡을 공개할 때 스토리 내리고 피드 박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가 영숙을 차단한 시점은 두 번째 피드가 삭제된 이후 3-4시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다 A씨는 혹시 모를 영숙의 메시지를 위해서 차단을 풀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조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영숙이 A씨로부터 DM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닙니다. 극히 드문 가능성으로 영숙이 해당 DM을 못 받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숙이 A씨의 항의를 인지했느냐입니다. 영숙이 두 번째 피드를 올렸을 때 스토리 내리고 피드 박제. A라는 이름이 본인 하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논란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영숙은 A인지 유사 A인지 특정성 성립 안됨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았습니다. 즉, A씨가 본인의 실명이 공개된 이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숙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는 것입니다. 영숙은 A씨의 항의가 아닌 학부모의 항의로 스토리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댓글에서는 또 A씨가 항의해서 내렸다고 말을 바꾸죠. 결과적으로 A씨가 항의한 것을 알고도 다시 한번 피드에 올려서 스토리 내리고 피드에 박제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버의 영상 자체를 부정하며 조작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영숙은 유튜버가 공개한 DM 화면을 캡처하여 게재하고서 누가 저에게 DM을 보냈다 삭제했을 수도 있겠죠. 인스타는 DM 전송 취소 기능이 있으니 어쩐지 그분에게 DM을 보낼 때 바로 보내졌어요. 그 부분이 좀 신기하긴 했어요.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저에게 DM을 보냈고 제가 아직 읽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을 하고 다시 차단을 풀고 2차 메시지를 보내었다면 저에겐 아예 그 DM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11월 29일 처음 DM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 DM에는 그분이 그 전에 차단했다 풀었다. 그 과정 안에 DM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저에겐 첫 줄 첫 DM인 거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A씨로부터 DM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DM을 받고도 글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여론몰이, 선동질로 자신을 마녀 사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제 밥줄도 끊어놓으신 건가요? 어째 한쪽의 말만 듣고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여기까지 강행하였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예비 범죄자다 가해자다 이런 말까지 뱉으시며 글 쓰고 전화하고 민원 넣고 짭수기 잘려서 좋다며 히히낙낙 이제야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유튜브에 제 욕이 많은지 이제야 알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영숙은 SNS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영숙은 A씨에게 보낸 듯한 메시지를 공개하며 그 여성분이 먼저 DM을 공개해 잘못된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려 올립니다. 본인이 차단했다 풀었다 하면서 다시 차단 풀고 메시지 보내고 다시 차단 걸었으니 저에게는 메시지가 안 보이죠. 계속 이렇게 여론 조작해서 모함하지 마시고 한국 들어오세요. 전 제가 잘못된 카톡 공개 부분에 대해 여전히 죄송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건 다른 부분이죠. 숨어서 DM 카톡 안 보시고 이렇게 여론 조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난 당신이 조작한 DM과 모르쇠를 일관하는 동안 저는 제 직장도 일상도 생계도 모든 걸 잃었거든요. 제가 읽는 것들을 전해 들으시고 굉장히 즐거우셨다고 잘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함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들어오세요. 한국으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숙은 어제 피드를 올리며 또 조작을 할까 두려워 그 여성분을 차단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DM을 영상으로 먼저 올리셔서 해명을 하려 올렸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제 아이디 공개하고 그대로 올려도 되고 전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왜요? 전 사람들이 다 알아봐서요. 그래서 계속 견디고 있었는데 그럼 그만하셔야죠. 제가 괴로워하는 걸 뻔히 다 아시면서 본인이 먼저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왜 전 똑같이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편견하고 누구는 되고 난 안 되고 그건 아니지 않나요? 어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 고통을 즐기고 웃고 행복해 하셨다는 걸 전해 들었을 때 전 소름 끼치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숙은 상대의 이름을 가리지 않은 채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게재했습니다. 게다가 상대의 SNS 아이디까지 그대로 공개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숙의 말 하나하나 모두를 반박했습니다. 영숙은 모든 걸 함구한다고 했다라고 했지만 먼저 카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 이 사단을 만든 것은 본인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를 공개한 것에 대해 괜히 그러는 것인지 극도로 꺼려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A씨의 입장에서는 영숙이 먼저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영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제 고통을 즐기고 웃고 행복해 하셨다 라며 A씨를 원망했는데요. 그러나 카톡 대화를 공개하고 상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켜서 그 누구보다 행복해한 것이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글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니 마치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게다가 상대는 일반인이기에 이 논란이 시작된 것임에도 영숙은 기싸움을 하는 것인지 일반인인 A씨의 이름과 SNS 아이디를 버젓이 공개하며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정말 네티즌들의 추측대로 삭제 요청 DM을 받았음에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채팅방을 나갔다가 처음 연락한 것처럼 자신이 조작했으면서 피해자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와중에도 영숙은 쇼핑몰에서 명품 모조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짭숙이라는 조롱 섞인 별칭으로 불리고 있음에도 모조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가 봅니다. 인생도 사업도 모두 조작하고 있는 것은 본인인데 왜 자꾸 다른 이들에게 조작이라고 우기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행보를 계속 펼치는 것인지 계속해서 영숙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